태어날 때 부모 운이 없어서 나에게는 재능이 전혀 없어서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서 나는 친구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서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세상에는 외모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얻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좋은 운을 만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는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외모가 뛰어나서 집이 부자여서 좋은 운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운의 조건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이 책 속에서 금광 속의 거울들을 발견하듯 나의 운을 캐내셔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식탁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로 움츠렸던 더위가 건강을 염려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시원한 삶 사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를 잘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무얼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영어 원 제목은 10 Secrets to Change Fortune. 지은이 우에니시 아키라님, 옮기니 박재영님,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이 책은 10장으로 옴니버스 형식 읽기 쉽고 편하게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생에서의 운명은 분명히 자신에게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운이 날아들고 행복이 가득하며 나는 확실히 좋은 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운이 자기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게 이득이다. 여사라는 것은 작가가 만든 조어로 나머지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소한 나머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일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에게 공헌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운도 따라옵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자기 일조차 못하는 사람, 남의 일까지 해주는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조직에서든 그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까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성장은 물론이고 조직의 성장까지 견인합니다.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는 늘 마감 하루 전에 작품을 전달했는데
이것 또한 조금 변형된 나머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감을 지키지 못해 쩔쩔매는 작가도 넘쳐나는데 부지런히 그림을 먼저 보내준다면 업계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머지라도 신경 써서 일하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는 금방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한 나머지 일을 하는 사람이 남에게 공헌할 수 있으며 운도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 좋게 하려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동력을 익힐 수 있을까요? 재미있어 보이거나 흥미를 유발한 일에 도전해 보는 거다. 겁이 많거나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성향이라면 흥미가 생긴 일을 앞에 두고도 실패하면 어쩌지? 도전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만 볼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도전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어깨의 힘을 빼고 앞 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파견사원 루미 씨. 그녀는 춤을 배워보고 싶어서 온갖 댄스 학원에 체험 레슨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레 학원에 다녔는데 6개월 후에 다른 장르의 댄스가 적성에 맞을지도 몰라서 훌라 댄스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학원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 그들과 팀을 짜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지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어 보이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을 발견할 겁니다. 고민의 유통기한을 정해 두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잊어도 되는 사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에 인상은 너무나도 짧다. 인생의 시시한 일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망치지 마라. 인간관계의 대가 미국의 데일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걱정하며 끙끙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데이트 장소를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갈려서 싸웠다고 해보죠. 이럴 때 그 사람 의견에 맞출 걸 그랬어.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면 어쩌지? 라며 한도 끝도 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회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고민은 인간의 성장에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건 정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해도 되는 기한을 정해 보세요. 앞으로 이틀 안에 그에게 연락이 없으면 내가 전화해야지.
지금부터 4일 동안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과할지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기한을 정해 놓으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지 않아도 된답니다. 좋은 운을 만들려면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은 척하면 운이 진짜 좋아진다.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좀처럼 첫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인쇄물을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노아씨. 그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 후 간절히 바라는 임신을 했지만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에는 임신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어서 출산 후에도 회사에 계속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일이 하고 싶은 노아 씨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죠. 그녀는 전례가 없으니 내 바람이 이루어지긴 어려워.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반쯤 접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 씨는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직원들이 단결해서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는 탄원서를 회사에 끊임없이 제출했고 그 결과 출산 후 육아휴직 제도가 인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노아 씨는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직원들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용기를 내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그녀의 생각에 많은 직원들이 용기를 냈고 힘을 보탰습니다. 여직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회사 측에서도 논의 끝에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임신과 출산을 해도 누구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못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런 생각이 모여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했을 뿐인데 말의 힘을 사용해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매일이 따분하다. 이 세상에는 온통 슬픈 일뿐이야.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혹시 이런 말들을 항상 입에 담고 있으시나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쓰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나쁜 에너지가 커져서 운을 물리칩니다. 일상생활에서 귀찮아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은 힘들 것 같다거나 더 쉬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설령 흥미를 느끼는 일이 눈앞에 있다 해도 시간이 걸릴 듯하니 관두자. 좋아하는 일이지만 손이 많이 갈 듯하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 일을 놓치고 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러니 매일이 즐겁다, 일하는 보람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달라질 때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좋은 운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마법의 말. 우리가 쓰는 수많은 말 중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매직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 한마디는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신세를 진 사람은 물론이요, 평소에 소통이 없던 사람에게도 아주 작은 이유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관리직에서 일하는 미소씨. 그녀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건네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부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맛있는 요리였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점원이나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뒤에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인사했더니 상대방이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소씨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자꾸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더 커지고 스노우볼처럼 불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오는 운도 막는다. 재수없다 라는 생각을 지운다. 퇴근 후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잔업을 시켰다. 태풍 때문에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수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 모아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나쁜 기분이 쌓이면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가 치밀죠. 그러다 보면 일에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와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더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이런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만약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약속을 깨야 한다면 누구나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짜증을 내봐야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야근을 하면 내일 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풍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여행 가서 태풍을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번에 못 쓴 여행비로 나중에 더 좋은 여행지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전환될 겁니다. 바뀔 수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한다. 꿈을 갖고 싶지만 도무지 못 찾겠다라는 사람은 시점을 조금 달리해 볼까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넓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개와 고양이, 새 등 많은 동물을 기르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나의 모습, 살고 싶은 나의 인생에 대한 대답은 수없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속에서 꿈과 소망에 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해보고 싶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굳이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기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은 뒤 회사에 휴가를 내면 몇 개국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큰 결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고려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관련 경험이 전혀 없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초 경험을 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빌리는 방법도 있지요. 요즘은 최소 비용으로 집을 짓는 방법도 많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돈을 모아 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어차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을 당당하게 도전해 실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과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나의 꿈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자신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면 당연히 운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가능하면 말하고 싶지 않거나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싶거나
인연을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나쁜 점만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은 부하 직원한테는 거만하게 구는데 가족에게는 다정한 아빠인 것 같아. 그 사람은 제멋대로의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욕하지는 않아. 넓은 마음으로 싫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거예요. 이렇게 마음먹었는데도 좀처럼 감정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좋은 마음을 가지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더라도 덜 싫어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부정적 에너지가 조금은 사그라들 겁니다. 바라지 말고 준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때는 얻지 못하는 것이 주는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자주 해보십시오. 일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서 좋은 운을 가까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운이라는 것은 분명히 타고난 천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운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 시청자님들도 책 속에서 뭘 해도 운을 바꾸는 10가지 비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부러라도 때로는 억세게 오늘 운이 되게 좋은 척 해보시거나 말을 할 때에도 황량한 토지에 좋은 씨앗을 심어 꼭 좋은 결실을 얻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대화도 배려하면서 따스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주변에 꿈이 많고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깝게 지내시면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